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리디입니다. 일본에서 온 오기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는 각 나라의 극한 직업 네. 이란 주제인데요. 오늘 그 주제랑 진짜 딱 맞는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EBS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디님은 보통 그 카메라 앞에 있는 시간보다 카메라 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오늘 좀 괜찮으세요? 좀 긴장되시나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긴장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긴장되네요. 그러면 극한 직업도 있지만 그 독특한 직업도 많다고 들었어요. 인도에 네. 엄청 많아요. 많죠? 막 길거리에서 키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맞아. 길거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키 파주세요. 이렇게 키 파주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신기했던 거? 길거리에 그 몸무게 재우는 기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몸무게 재우면 20원 주면 된다. 20원에 몸무게 재우고 갈 수 있대.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가다가 야 몸무게 얼마나?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궁금해질 일이 하면 되지. 맞아. 오, 진짜? 그런 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제가 많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소를 산책시키는 사람. 한국에 소를? 오. 한국에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네.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는 소도 산책시키거든요. 아니, 저는 상책시킬 필요가 있는 동물이에요. 상책시킬 필요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침에 가서 엄청 먹이고 그 다음에 산책시켜요. 몇 시간 동안 산책시키고 우리도 밥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니까 얘네들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술모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네. 이제 소화시키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 우유도 나오고 잘 소똥도 술모가 있어요. 농장에서 퍼티라이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약간 강아지처럼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소가? 그냥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죠. 몇 마리 아, 이렇게 몇 같이. 마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도에 가면 나 그냥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소가 있었다 길에 안 비켜. 푸시할 수가 없잖아 뒤에서. 와, 너 일본에 독특한 거 많을 줄 알았는데 인도도 만만치 않네. 인도 인도 만만치가 않지. 이거 대박이네요. 아니 뭐 좀 해봐 일본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멕시코 그런 직업이 있어. 미국으로 불법 이민 체험을 시켜주는 직업이 있어요. 체험? 체험장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다큐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 다큐에서 많이 나왔어요. 찾으면 있어요.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내요. 실제로 그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뭐 트럭 타고 뭐 이렇게 뭐 숨어서 가는 거는 사막에서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 그거 다 체험을 시키고 중간에 도둑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것도 따로 고용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나타나서 실제로? 총을 들고 야! 다 줘봐! 그럼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피곤하고 실제로 지치고 실제로 그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리얼하게 하는. 그냥 사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간단한 게 아니야. 그거를 왜 하는? 신기하다. 그게 약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위험한 일이야.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다. 근데 돈 주고 한다네. 내 돈 주고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왜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한국에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의 극한 직업은 아이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한국에서 봤을 때 방송에서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어느 가 가슴을 만진다든가, 네? 또는 그 남탕에 들어가가지고 그 밀어주는 거. 진짜? 뭐 기획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거 좀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네. 바퀴벌레를 넣고 서로 숨을 하면서 나 본 적 있어. 그 영상을 본 적 있어. 그런 그 게임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합니다. 헐.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극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돌은 뭐 힘들지 이런 대화는 하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인식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일본 방송은 개그맨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개그맨들이 많다 보니까 웃겨야 되잖아요. 웃겨야죠. 그러면 게임 할 때도 벌칙도 좀 웃겨야 되는 거 많고. 그러니까 일본 대표 개그맨 벌칙이 있어요. 고무 있잖아요. 네. 입에 넣고 쭉 당겨요. 어떡해. 진짜 프로 같은. 그런 것들도 아이돌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떡해. 다치지 않아요? 만약에 눈에 가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편집되는 거죠. 뭐. 네, 그러면 나중에 편집될 수도 하겠죠. 있죠. PD님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본 아이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 맞나 보다. 인정받았다.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게 일본의 아이돌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TV에 나오는 아이돌 있고 그리고 라이브만 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를 하는 아이돌을 특히 우리는 지하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아이돌들 라이브 하는 장소가 보통은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하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지하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더 힘들죠. 지하 아이돌 수가 일단 많고요.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돈 벌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키라는 서비스를 해요. 체키가 뭐냐면 찍으면 바로 쭉 인쇄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체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이 아이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크리스티안이 막 라이브를 했어요. 그럼 제가 팬이에요. 만약에 10,000원 정도 내요. 그러면 크리스티안이랑 저랑 둘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팬이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그렇죠. 가지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돌이랑 사진 찍는데 뭐 무슨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돌은 조금 서비스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포옹을 해주거나 정말 얼굴을 막 거의 뽀뽀할 듯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주거나 진짜 힘들어요. 혹시 그 원하는 네. 어떤 뭐 자세에 따라 그 가격도 뭐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그러진 안 하고. 아. 네. 다 픽스예요? 하나 가격 10,000원 정도만 받고. 보통은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와 근데 진짜 아이돌들은 그런 활동까지 해야 되면은 진짜 그냥 달퇴하고 싶어 할 것 안 같아요. 되겠다. 네, 그냥. 너무 힘들죠. 네. 상상 다시 안 돼요.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거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 팬이 점점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어떤 탈퇴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봤는데 팬한테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설교 같은 걸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SNS가 활발하니까 SNS를 왜 답장을 안 해? 왜 내 얘기를 무시를 해? 와, 너는 뭐 세상에서 뭐 있을 수 없다라든가. 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소속사는 또 대형 소속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손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소속사에 운 나쁘게 좀 들어간 사람은 탈퇴를 하게 되겠죠. 자, 팬 서비스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까지 서비스인지 돈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돈 받아야 그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 한 8년 전에 그 저스틴 비버가 어떤 그 스킨십 네네네. 때문에 그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해야 돼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극한직업이죠. 그래서 그래서 극한 직업. 해야 되는 거니까. リアルな接する、間近に接するっていう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 이건 약간 문화 충격 받은 것 같은데 일이 보니까. 엄청 짜증나. 가수만 있지 아이돌은 따로 없고. 그런 개념이 없고. 네, 아이돌 개념은 아예 없고. 근데 멕시코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 가수들이고 옛날에 2000년 초반 때 그때는 그룹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돌 느낌이 안 났어요. 근데 그러면 약간 인도랑 멕시코에서 봤을 때 아이돌이라는 거 접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라디오 틀면은 거의 미국 가수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뭐 제일 유명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요즘은 케이팝. 요즘은 케이팝은 같은 급이죠. 그러니까. 없어서 더 신기하고 없어서 더 보고 싶어하는 그 약간 그런 컨텐츠 같아요. 인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새로운 개념이 좀 생겼거든요. 뭐 인도는 노래를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연기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short videos가 엄청 유명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플루엔서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팔로워가 20밀리언 넘거든요. 2천만 명 넘는 거죠. 약간 아이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네요. 인도에서 뭐 극한 직업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알려준 극한 직업 도비왈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빨래. 네 맞아요. 네. 빨래를 하시는 분들 도비왈라가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거는 하수도 정소업 좀 더 극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인도는 일단 인구가 엄청 많고 거기에다가 땅이 크고 근데 하수도 위생 인프라나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 사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떨어져 죽었다거나
여기에 약간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유독가스를 많이 숨고 쉬어가지고 뭐 직실했다거나 이런 게 좀 더 있더라고요. 저희 극한 직업 거기 아이템에 제가 한 건 아닌데 그 인도 하수구 청소 아이템도 방송에 나갔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이 가스가 워낙 심해서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술을 먹고 이렇게 맨정신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네. 예,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술을 마시고 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더 진짜 유독 가스가 엄청 나다고. 아 근데 멕시코에 비슷한 직업이 있어요. 그 부소 데 아구아스 네그라스라고 해서 어수가 있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그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힘든 일이고. 인도 사람들도 이런 허수 관리 같은 직업을 극한 직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약간 힘들다는 직업이랑 이제 여기 일부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뭐 인도 하수도 관련한 일이 잘 안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더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게 여기 하수도가 너무 약간 바이러스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코로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펼쳐질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인식은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에 기계가 이거 다 지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좀 세우곤 있어요. 뭐 얼마나 잘 실행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책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래 뭐라도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인도 사람들이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편견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힘든 일은 하고 있지만 더럽거나 약간 낮게 볼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분 덕분에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 비리님은 극한 직업을 하시면서 다녀본 나라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주로 다녔었는데 인도네시아를 3번을 갔어요. 와우, 3번. 예, 그래서 거기서 했던 아이템들이 금캐는 광부 촬영하러 이제 지하를 땅굴도 가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상어잡이 배를 또 타봤고요. 그리고 안 위험했어요? 엄청 위험했죠. 그래도 잘 살아오셨네요. 인도네시아 그 금캐는 광부 촬영할 때 네. 45m를 내려가야 됐어요. 오. 이렇게 그 안에 조그만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언제 또 무너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중간에 내려오시다가 못 내려오셨어요. 자기는 못 가겠다고 더 이상. 진짜. 그래서 그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랑 아니, 같이 내렸어요? 그럼요.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적을 테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어떤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이니 아빠라는 그 말을 해주시면 제가 적었어요, 한글로. 그다음에 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또 대단하시다. 인터뷰해야 갑자기 되니까. 리스펙 너무. 진짜. 근데 끝까지 그래도 포기 안 하시고 하시는 게 너무 리스펙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 분량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돼. 결국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직업 중에 또 극한 직업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까요? 저는 인도랑 비교했을 때 한국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생각을 저는 있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저는 택배. 택배. 택배 아저씨. 그건 왜요? 한국에 일단 택배 문화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잘 돼 있죠. 그리고 막 당일 배송도 있고. 있죠. 맞아. 새벽 새벽 배송도 배송도 있고. 맞아요. 오늘도 받았어요. 저도 어제 시켰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뭘 어제 주문했어요? 11시에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뭘 주문했어요? 계란이요. 계란 하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하게 되는데 엄청 하고 있죠.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개를 할 때까지 끝나지 않잖아요. 늦으면 안 되고 택배도 우리가 편한 만큼 약간 기사님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지체해 보신 적 있어요? 네, 택배 물류센터라는 아이템을 취재했었는데 네네. 그때 명절 전에 이제 또 명절 이게 왔다 갔다 명절 명절 때. 진짜 딱 좋은 엄청나죠. 날짜에 가신 것 같아요. 예, 물류센터에 이제 택배 물량들이 다 와서 거기서 네. 분류해서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상하차 작업이라고 해갖고 그 자동차에 쌓인 택배를 다 사람이 내려요.
그죠, 내려서 그죠.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고된 노동이 엄청 보였고 와, 힘들겠다. 엄청 힘들죠. 기계가 만약에 고장 나갖고 멈춰버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 내년부터는 별도 작업 인력이 하게 됐습니다. 택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노동 강도가 심하니까 네. 정말 택배 기사님의 페이를 정말 확실하게 주고 사람도 확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멕시코에서 뭘 주문하면은 뭐 다음 달에 온대. 다음 달에 온다는데 사람들이 기뻐해. 왜냐면 더 걸릴 수도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월요일 주문했는데 참 금요일에 온대. 미친 거 아니야? 맞아. 그거 나한테 너무 행복한 일이야. 인도도 비슷해요. 인도도- 멕시코랑 똑같은데 2주 정도나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한 달 안에 오는 거구나. 좋아 이렇게 그럼 하시는데 인도에서 그 택배 직업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힘들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다리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기다리는 내가 더 힘들어.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계란은 다음 달이 온대. 그냥 너무 늦게 와. 그래서 일본도 택배도 뭐 일본 택배도 잘 되고 있긴 하네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힘듦이 있어요. 한국은 택배를 그냥 집 앞에 두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전화. 보통은 본인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택배가 왔어요. 제가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그 쪽지 같은 거 남겨주세요. 거기 전화하면 어디 계세요 하고 통화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사님 다시 와요. 어디 갔다가 또 다시 부재중 사람도 갔다가 들렸다가 뭐 이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집에 없는 게 그 사람 잘못이지 왜 기사한테 그래?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네.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저는 이게 힘든 건 아닌데요. 좀 약간 난감할 때는 그러니까 오기님세요? 라고 하면은 네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처음은 그러니까 맞죠. 맞죠? 근데 난감할 때 있어. 그래. 근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죠. 맞아요, 나 어디예요? 이런 이상하잖아. That's me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SN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뭐 올릴지 뭐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럼 보람 있을 때 보람. 언제 보람을 느끼냐면 저는 예를 들어 막 이런 게 좀 보람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일본 사람이니까 막 오기 때문에 뭐 일본에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든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뭐 지금 유희왕 카드 열심히 하는데 뭐 오기가 소개한 그 카드들이 너무 좋아서 뭐 시작했어요라든가 영향을 줬다라고 느낄 때가 아무래도 보람 있죠. 맞아요. 저도 그걸 딱 똑같은 걸 느꼈는데 비정상회담 같이 이제 시작했을 때 멕시코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멕시코 가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할까요? 걱정되는데도 무슨 납치당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멕시코에 대한 좋은 그 면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뭐 멕시코 뭐 자연도 있고 뭐 정통도 있고 이거 다 있다. 1년 반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전 멕시코 비행기표 샀어요. 좀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갈 건데 크리스티안 추천한 여기 갈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듣고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보람이. 아무튼 오늘 각 나라에서 그 극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PD님을 위해서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별다리 연구소 탐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20m 이상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취재하는데 카메라도 들고 뭐 취재를 해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카메라는 이제 줄을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이제 안 떨어지게 본인 목숨보다 그 카메라가 더 중요하다고. 남겨야 돼. 맞아. 그렇죠. 난 다른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뒤로 걸어가다 있다가 넘어졌는데 카메라는 끝까지 넘어지면서 카메라 끝까지 살려.